안녕하세요. 오늘은 조금 무거운 이야기로 시작해야 할 것 같습니다. 며칠 전 진료실에 들어오신 75세 여성 어르신이 계셨습니다. 의자에 앉자마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눈이 너무 뻑뻑해서 눈을 씻고 싶어요. 그분은 평생 안경 한 번 안 쓰셨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몇 달 전부터 책 글씨가 번져 보이고 낮에는 눈이 부시고 밤엔 불빛이 번져서 운전이 어렵다고 하셨지요. 검사 결과 그 어르신의 눈에는 안구 건조증과 함께 황반 변성의 초기 소견이 있었습니다. 눈의 망막 한가운데 시력의 중심인 황반이 서서히 손상되고 있었던 겁니다. 당신의 눈 이미 병들었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 하루 몇 번이나 눈을 비비셨나요? 스마트폰을 보다 말고 신문을 읽다 말고 왜 이렇게 눈이 뻑뻑하지? 하며 손이 먼저 가신 적 있지 않으신가요? 아침에 일어나면 눈이 뿌옇고 밤이 되면 불빛이 번져서 운전이 불안해지고 책을 보다가 글자가 겹쳐 보여 다시 눈을 찡그려야 하는 일 요즘 들어 더 자주 생기지 않나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이 들어서 그렇지요. 그냥 노안이 온 거예요. 하지만 아닙니다. 그건 몸이 보내는 첫 번째 경고일 수 있습니다. 눈은 몸의 창입니다. 몸속 건강의 변화가 가장 먼저 드러나는 곳이 바로 눈이지요. 눈이 뻑뻑하고 모래알이 들어간 것처럼 까글까글한 느낌이 들 때 그건 단순한 건조함이 아닐 수 있습니다. 눈 표면의 점막이 손상되고 눈물층이 무너지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특히 요즘같이 공기가 건조하고 스마트폰과 TV 앞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는 생활 속에서는 눈이 마르고 염증이 쌓이기 딱 좋은 환경이 됩니다. 문제는요, 이 작은 불편함을 그냥 노안이라 넘기면 그 다음부터는 회복이 쉽지 않다는 겁니다. 실제로 진료실에 오시는 분들 중 많은 분들이 그냥 좀 뻑뻑하길래 방치했어요. 눈이 시려서 약국에서 인공 눈물만 샀죠.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그 뒤엔 이미 황반 변성이나 각막염, 심한 경우 시력 저하로 이어진 상태가 많습니다. 눈은 소리 없이 망가집니다. 통증도 없고 갑작스러운 붓기도 없습니다. 그저 하루하루 조금씩 침침해질 뿐이지요. 그래서 더 무섭습니다. 눈이 피로하다고 느껴질 때 그건 눈이 단순히 쉬고 싶다는 신호가 아니라 이대로 두면 위험하다는 구조 신호일 수도 있습니다. 당신의 눈은 오늘도 조용히 울고 있을지 모릅니다. 눈을 감아보세요. 빛이 잔상처럼 퍼지고 초점이 쉽게 흐려진다면 그건 이미 눈 건강의 적신호가 켜졌다는 뜻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그 작은 눈동자 속에서는 세포들이 마르고 혈관이 좁아지고 시력의 중심이 조금씩 흐려지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오늘은 바로 그 이야기를 하려 합니다. 노화로 돌려버리기엔 너무 아까운 당신의 시력, 지킬 수 있을 때 지켜야 하는 이유, 그리고 자연의 약초로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을 지금부터 하나씩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눈이 나빠지는 진짜 이유.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이 드니 눈이 어두워지네요. 노안이 왔으니 어쩔 수 없지요. 그런데요, 정말 그럴까요? 제가 20년 동안 진료실에서 어르신들을 만나며 느낀 건 이겁니다. 눈이 나빠지는 가장 큰 이유는 나이가 아니라 습관이었습니다. 우리는 눈을 하루 종일 혹사시킵니다.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스마트폰 화면을 보고 밥을 먹으면서도 텔레비전을 켜두고 잠들기 직전까지도 조명을 켜놓은 채 화면을 바라봅니다. 눈은 쉴 틈이 없습니다. 눈동자 속 세포는 작은 전구처럼 하루 종일 켜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 전구는 결국 타버립니다. 그게 바로 시력 저하의 시작이지요. 물을 거의 마시지 않는 습관도 눈을 망칩니다. 물을 마시면 화장실이 자주 가니까 귀찮다 하시며 하루 종일 물 한 컵도 안 마시는 분들 많으시죠. 하지만 그 한 컵이 눈을 지키는 생명선입니다. 눈은 98%가 수분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물이 부족하면 눈물 분비가 줄고 각막이 메마르며 미세한 상처가 생깁니다. 이 상처에 염증이 스며들며 시력이 흐려집니다. 또 당분이 많은 간식과 인스턴트 음식은 눈의 모세혈관을 손상시킵니다. 라면, 햄, 빵, 탄산음료 속 나트륨과 인산염은 눈의 혈류를 막고 결국 황반 변성과 안구 건조증을 불러옵니다. 수면 부족은 어떨까요? 밤에 깊은 잠을 자야
눈의 세포가 회복되는데 늦게 잠들고 새벽까지 TV나 스마트폰을 보다 보면 눈의 피로가 풀리지 못하고 그대로 쌓입니다. 그 결과 아침에 눈이 따갑고 시야가 뿌옇게 흐려지죠. 스트레스 또한 눈의 적입니다. 긴장이 지속되면 교감신경이 눈 혈관을 수축시켜 산소와 영양 공급이 제대로 되지 않습니다. 결국 눈 속의 망막세포가 천천히 말라가게 됩니다. 이 모든 것이 합쳐지면 눈은 조용히 그러나 확실히 병들어갑니다. 눈이 나빠지는 건 하루아침의 일이 아닙니다. 오늘도 불빛 아래서 스마트폰을 보고 커피로 목을 축이고 물 한 모금 마시지 않고 자기 전까지 텔레비전 불빛을 켜둔 채 잠드는 그 시간들이 눈을 조금씩 마르게 하고 피로하게 하고 어둡게 만드는 겁니다. 노화는 자연의 순리이지만 습관은 우리가 바꿀 수 있습니다. 눈이 나빠지는 진짜 이유는 시간이 아니라 방식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눈은 쉬고 싶다고 조용히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잠시만 눈을 감고 깊게 숨을 쉬어보세요. 이 작은 휴식이 눈에게는 큰 치료가 될 수도 있습니다. 황반 변성과 안구 건조증의 차이. 진료실에 오시는 어르신들 중 많은 분들이 이렇게 물으십니다. 선생님, 제 눈이 뻑뻑하고 시린데 이게 황반 변성인가요? 아니면 그냥 안구 건조증인가요? 겉으로 보기엔 비슷한 증상처럼 느껴지지만 사실 이 둘은 전혀 다른 병입니다. 마치 감기와 폐렴이 다르듯 눈의 겉이 마른 것과 속이 손상된 것은 완전히 다른 이야기지요. 먼저 안구 건조증은 말 그대로 눈이 메말라 생기는 병입니다. 눈물의 양이 부족하거나 눈물막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해 눈 표면이 마르고 상처가 나는 상태입니다. 눈이 뻑뻑하고 모래가 들어간 것처럼 까글까글하고 때로는 시리고 화끈거립니다. 바람이 불거나 에어컨 바람을 오래 쐬면 증상이 심해지고 화면을 오래 볼수록 눈이 타는 듯 아프다고 하십니다. 이 병은 대부분 생활습관과 환경이 원인입니다. 물 섭취 부족, 조명, 건조한 공기, 스마트폰과 TV 사용, 그리고 수면 부족이 눈의 수분을 앗아갑니다. 눈이 충분히 쉬지 못하면 눈물 대신 염증이 쌓여 안구 건조증이 찾아옵니다. 다행히 이 경우는 원인을 알고 꾸준히 관리하면 충분히 회복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안구 건조증이 오래 지속되거나 방치되면 눈 속 깊은 곳, 즉 망막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때부터 이야기는 달라집니다. 황반 변성은 눈의 중심 시력을 담당하는 황반이라는 부위가 손상되면서 생기는 병입니다. 눈의 겉이 아니라 눈 안쪽의 핵심 부위가 서서히 망가지는 것이지요. 시야의 중앙이 흐려지고 글자가 휘어져 보이거나 밝은 곳에서도 어둡게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어느 순간 사람의 얼굴을 봐도 가운데만 비어 보이거나 중심이 뿌옇게 번져버립니다. 이게 바로 황반 변성의 무서움입니다. 겉보기엔 멀쩡해 보이지만 눈의 중심부가 천천히 사라지는 병입니다. 그리고 한번 손상된 황반은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안구 건조증은 눈이 힘들다는 일시적인 신호라면 황반 변성은 눈이 구조적으로 무너지고 있다는 경고입니다. 즉 건조증은 우리가 돌봐줄 수 있는 단계이고 황반 변성은 돌보지 않아서 찾아온 결과인 셈이지요. 어르신 한 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눈이 시려서 그냥 약국에서 인공 눈물만 샀는데 이제는 글자가 끊어져 보여요. 검사 결과는 황반 변성이었습니다. 그분은 그냥 건조해서 그런 줄 알았는데 하시며 오랫동안 후회하셨습니다. 이 두 병의 결정적 차이는 시간입니다. 안구 건조증은 지금 바로 관리하면 나아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황반 변성은 한번 진행되면 그때부터는 멈추게 하는 것밖에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조기 발견과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치료 접근도 다릅니다. 안구 건조증은 눈의 수분을 보충하고 염증을 줄여주는 것이 핵심입니다. 결명자, 국화, 상엽 같은 약초들이 눈의 열을 식히고 눈물막을 회복시키는 데 도움이 됩니다. 반면 황반 변성은 항산화와 혈류 개선이 관건입니다. 구기자나 오미자, 들깨, 블루베리 같은 항산화 식품을 꾸준히 드시면 망막세포의 손상을 늦출 수 있습니다. 또한 루테인과 지아잔틴 같은 천연색소 성분이 풍부한 식재료가 눈의 중심부를 보호하는 데 큰 도움을 줍니다.
요약하자면 안구 건조증은 눈이 마른 병, 황반변성은 눈이 타들어가는 병입니다. 둘 다 방치하면 시야가 흐려지지만 그 끝은 완전히 다릅니다. 건조증은 불편함으로 끝나지만 황반변성은 실명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부터라도 눈의 건조함을 가볍게 넘기지 마세요. 눈이 보내는 불편함은 단순한 피곤함이 아니라 이제 그만 쉬고 싶다는 마지막 신호일 수도 있습니다. 눈을 지키는 일은 특별한 것이 아닙니다. 잠시 눈을 감고 쉬어주는 것, 물을 자주 마시는 것, 그리고 하루 한 잔의 따뜻한 약초차가 당신의 시력을 지키는 시작이 될 것입니다. 진료실 문이 열릴 때마다 저는 한 가지 공통된 표정을 봅니다. 놀람과 후회, 그리고 미안함이 섞인 얼굴이지요. 선생님, 이게 이렇게 심각할 줄은 몰랐어요. 그냥 눈이 건조해서 그런 줄 알았어요. 눈이 뿌옇게 흐려지고 촌농이 덮인 것처럼 보여요. 이 말들 하루에도 몇 번씩 듣습니다. 처음엔 단순한 불편함으로 시작됩니다. 눈이 좀 시려요. 요즘 부쩍 눈이 피곤해요. 책이 예전보다 잘 안 보여요. 하지만 막상 검사를 해보면 이미 상황은 한참 진행된 경우가 많습니다. 망막 중심부, 즉 황반이 서서히 괴사되어 가고 있었던 겁니다. 겉으로는 멀쩡해 보이지만 그 속에서는 시야를 담당하는 세포들이 하나씩 사라지고 있었던 것이지요. 그때야 비로소 환자분들은 제 손을 붙잡고 물으십니다. 이거 다시 좋아질 수는 없나요? 안타깝게도 황반은 한번 손상되면 되돌릴 수 없습니다. 눈의 중심 시력은 재생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 말을 들을 때마다 마음이 무겁습니다. 조금만 일찍 오셨더라면, 눈이 건조하다고 느끼셨을 때 그때 바로 치료를 시작하셨더라면 눈의 질환은 통증이 없습니다. 시야가 조금 흐려지고 눈이 뻑뻑한 정도로만 느껴지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대수롭지 않게 넘기십니다. 하지만 그 사이 눈 속에서는 조용한 손상이 시작됩니다. 피로와 건조함이 쌓이고 염증이 생기며 혈류가 막히고 결국 망막 중심부까지 영향을 주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눈이 불편하다면 그건 단순한 불편함이 아닙니다. 미리 알려주는 신호입니다. 이 신호를 듣지 못하면 나중엔 정말로 볼 수 없게 됩니다. 제가 오늘 눈에 좋은 약초를 소개하려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 약초들은 약처럼 빠르게 작용하지는 않지만 몸속 깊은 곳에서 서서히 눈을 보호하고 회복시킵니다. 혈류를 개선하고 염증을 완화하고 건조하고 지친 눈을 부드럽게 감싸줍니다. 이건 단순히 눈을 위한 차 한 잔이 아니라 당신의 시력을 지키는 작은 투자이자 미래의 후회를 막는 시작입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릴 약초들은 진료실에서 수많은 환자분들이 직접 효과를 경험한 것들이고 과학적으로도 눈의 회복력에 도움을 준다는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혹시 지금 눈이 시리고 뿌옇게 흐리게 보이신다면 오늘 이야기를 꼭 끝까지 들어보세요. 그 안에 다시 맑은 시야를 되찾을 수 있는 해답이 숨어 있습니다. 눈을 살리는 약초 5가지가 있습니다. 오늘은 진료실에서 실제로 환자분들께 자주 권하는 눈에 좋은 천연 약초 5가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 약초들은 단순히 시원한 느낌을 주는 게 아니라 눈의 혈류를 살리고 망막과 각막을 보호하며 건조한 눈의 수분을 다시 채워주는 역할을 합니다. 먼저 결명자입니다. 결명자는 옛 한의서에서도 눈을 밝히는 씨앗이라 불렸습니다. 피로로 충혈된 눈을 맑게 해주고 체내 열을 내려 염증을 가라앉히는 데 뛰어난 약초입니다. 컴퓨터나 스마트폰을 오래 보시는 분들, 하루 종일 눈이 시리고 따가운 분들께 꼭 필요한 차이지요. 결명자를 다리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한 숟가락 정도를 물에 넣고 약한 불에서 20분 정도 끓입니다. 향은 구수하고 카페인이 없어 밤에도 부담 없이 드실 수 있습니다. 단, 너무 진하게 달이면 설사나 복통이 생길 수 있으니 은은한 맛이 느껴질 정도로만 우려내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는 구기자입니다. 구기자는 눈의 피로를 풀고 시력을 보호하는 대표 약초입니다. 특히 황반변성과 같은 망막 질환 예방에 탁월한 효능이 있습니다. 구기자 속 베타카로틴과 루테인이 망막 세포를 손상시키는 활성산소를 제거하고
혈관의 염증을 줄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진료실에서 구기자를 꾸준히 드신 어르신들이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예전엔 불빛만 봐도 눈이 아팠는데 요즘은 눈이 한결 편하네요. 그분들의 공통점은 하루 한 잔의 구기자차를 꾸준히 지킨 것이었죠. 세 번째는 상엽 즉 뽕잎입니다. 상엽은 눈의 열을 내려주고 신경을 안정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특히 안구 건조증이 심한 분들께 권해드리는 약초입니다. 눈이 자주 시리고 오후만 되면 눈이 뻑뻑하신 분들께 좋습니다. 뽕잎차는 말린 잎을 살짝 덮어서 끓이면 향이 은은합니다. 특히 오후 8시쯤 잠들기 전 한 잔 드시면 하루 동안 긴장된 눈 근육이 풀리며 피로가 완화됩니다. 카페인이 없어 불면증 걱정도 없습니다. 네 번째는 국화꽃입니다. 국화는 단순히 차의 향긋함을 위해 마시는 게 아닙니다. 국화에는 크리산테몰이라는 성분이 있어 눈의 염증을 완화하고 미세한 혈관의 순환을 개선해 줍니다. 눈이 자주 충혈되거나 피로가 쉽게 오는 분들께 좋습니다. 한 어르신은 매일 저녁 국화차를 드신 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는 불빛이 퍼져 보이지 않아요. 눈이 편안해졌어요. 그분의 눈엔 예전처럼 붉은 실핏줄이 거의 보이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5번째 약초는 대추입니다. 대추는 단순한 피로 회복 식품이 아닙니다. 신경을 안정시키고 불면증으로 인한 눈 피로를 완화시켜줍니다. 또한 혈액순환을 돕기 때문에 눈 주변 모세혈관에 산소와 영양이 잘 공급되도록 합니다. 대추차는 따뜻하게 달여서 하루 한두 잔 마시면 좋습니다. 특히 구기자나 국화와 함께 끓이면 맛도 좋고 눈의 피로 회복에 시너지 효과를 냅니다. 이 5가지 약초는 각각의 역할이 다르지만 하나의 공통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눈의 피로를 덜고 염증을 가라앉히며 시력 저하의 속도를 늦추는 것. 하루 한 잔의 결명자차, 하루 한 줌의 구기자, 저녁에 상엽차 한 잔, 그리고 국화와 대추로 마무리하는 따뜻한 밤. 이 작은 습관이 몇 년 뒤 당신의 시력을 지키는 가장 큰 투자입니다. 실천하세요. 하루 3번 눈을 살리는 약초 루틴. 하루는 길지만 우리의 눈은 그 시간 내내 혹사당합니다. 아침 햇살, 스마트폰의 밝은 화면, 조명 아래에서의 식사, 텔레비전, 그리고 밤늦게까지 이어지는 빛과 피로의 싸움. 이제는 그 시간을 조금 바꿔보면 어떨까요? 하루 3번 눈을 위한 시간을 정해두는 겁니다. 약이 아니라 따뜻한 물 한 잔과 약초 한 줌으로 말이지요. 아침 루틴 피로한 눈을 깨우는 한 잔. 아침에 일어나면 먼저 물 한 컵으로 몸을 깨우세요. 그 다음 구기자차 한 잔을 천천히 마셔보세요. 밤새 지친 눈 속에 쌓인 피로가 풀리고 혈류가 서서히 돌기 시작합니다. 구기자 속 루테인과 베타카로틴이 망막을 보호하고 눈의 노화를 늦춰줍니다. 아침 햇살이 유난히 눈부시게 느껴지셨던 분들은 2차 한 잔으로 하루가 달라질 겁니다. 점심 루틴 눈의 열을 식히는 시간. 하루 중 눈이 가장 혹사당하는 시간은 바로 점심 이후입니다. 식사 후엔 스마트폰을 보거나 TV를 켜거나 낮잠을 잠깐 자시지요. 이때 눈은 수분을 잃고 건조해지며 피로가 몰려옵니다. 이 시간엔 상엽차, 즉 뽕잎차를 권해드립니다. 뜨겁지도 차갑지도 않은 미지근한 온도로 마시면서 눈을 감고 천천히 한숨 돌리세요. 상엽차는 눈의 열을 내려주고 신경을 안정시킵니다. 단순히 피로를 푸는 것이 아니라 눈 속의 작은 염증을 가라앉혀 주지요. 만약 식사 후 졸리시다면 상엽차 한 잔으로 속은 편안하게 눈은 시원하게 가라앉는 걸 느끼실 겁니다. 저녁 루틴 하루의 피로를 녹이는 따뜻한 한 잔. 저녁이 되면 우리 눈은 하루의 모든 피로를 품고 있습니다. 텔레비전을 끄고 조명을 약하게 줄이세요. 그 다음 국화와 대추를 함께 넣은 차를 한 잔 끓여보세요. 국화는 하루 종일 쌓인 눈의 열을 내려주고 대추는 긴장된 신경을 부드럽게 풀어줍니다. 한 모금 마실 때마다 눈의 근육이 이완되고 머리의 무게가 가벼워지는 걸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이때 중요한 건 빨리 마시는 것이 아닙니다. 조용한 음악을 틀고 눈을 감고 천천히 마셔보세요. 그 시간이 바로 당신의 눈을 회복시키는 시간입니다. 눈을 지키는 생활의 리듬. 하루 3번의 차만으로도 눈은 달라집니다. 하지만 일주일을 채우는 동안
몇 가지 습관을 더하면 그 효과는 훨씬 커집니다. 첫째, 하루에 물 8잔은 꼭 채우세요. 수분은 눈의 윤활유입니다. 둘째, 하루 1시간은 화면을 보지 않고 눈을 쉬게 해주세요. 그 시간 동안 창밖을 바라보거나 햇살 아래 산책을 하세요. 셋째, 잠자기 전에는 불빛을 완전히 꺼주세요. 작은 조명 하나가 눈의 피로를 쌓이게 만듭니다. 넷째, 일주일에 2~3번은 결명자차로 눈의 노폐물을 비워주세요. 결명자는 눈의 혈관을 깨끗하게 청소해 줍니다. 다섯째, 음식을 드실 땐 색을 다양하게 챙기세요. 초록색 잎채소, 노란 단호박, 붉은 토마토. 이 색들 속에 있는 루테인과 안토시아닌이 망막을 건강하게 지켜줍니다. 하루 3번, 일주일 7날. 그 시간들이 쌓이면 당신의 눈은 어느새 다시 맑아집니다. 물에 비친 햇살처럼 흐리던 시야가 조금씩 투명해지고 빛이 다시 또렷하게 느껴질 겁니다. 눈은 한번 나빠지면 되돌리기 어렵지만 꾸준히 돌보면 악화를 막을 수 있습니다. 이건 수많은 환자분들이 저에게 직접 보여주신 결과입니다. 이제 당신의 눈에게도 휴식을 선물해 보세요. 약보다 부드럽고 수술보다 안전한 방법. 하루 3번의 약초 루틴이 당신의 시력을 천천히 그러나 확실히 지켜줄 것입니다. 주의사항과 약초 궁합 있습니다. 잘못 섭취하면 오히려 눈에 해로운 경우. 사람들은 종종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몸에 좋다니까 많이 먹으면 더 좋지 않나요? 하지만 자연의 약초도 때로는 과유불급입니다. 아무리 좋은 약초라도 체질과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진료실에서 종종 이런 경우를 봅니다. 하루 3번씩 구기자차를 진하게 끓여 드시던 어르신이 있었습니다. 눈이 더 좋아지라고 많이 마셨어요. 하지만 한 달 뒤 그분은 소화불량과 속쓰림을 호소하셨습니다. 구기자는 체질에 따라 위를 자극할 수 있기 때문이죠. 결국 양을 줄이고 식후에 미지근하게 드시도록 바꾸자. 불편함은 사라지고 눈도 오히려 더 편안해졌습니다. 또 어떤 분은 결명자를 너무 진하게 달여서 눈은 개운했지만 며칠간 설사와 복통에 시달리셨습니다. 결명자는 열을 내려주는 약초입니다. 몸이 차거나 소화력이 약한 분에게는 오히려 부담이 될 수 있지요. 그래서 저는 늘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약초는 약이 아닙니다. 약초는 몸과 대화하는 음식입니다. 당신의 몸이 따뜻한가, 차가운가, 소화가 잘 되는가, 피로가 쌓였는가, 그 상태를 먼저 살피고 드시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약초 궁합도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구기자와 대추는 함께 드시면 좋습니다. 구기자의 열을 대추가 완화해주고 대추의 단맛이 눈의 피로를 부드럽게 덮어줍니다. 반면 결명자와 국화는 둘 다 차가운 성질이라 몸이 냉한 분들은 함께 진하게 달이면 오히려 복통이 올 수 있습니다. 이럴 땐 국화 대신 따뜻한 대추나 생강을 조금 섞어보세요. 그렇게 하면 몸의 균형이 맞고 눈에도 무리가 가지 않습니다. 상엽차를 드실 때도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상엽은 혈당을 낮추는 작용이 있어 당뇨약을 드시는 분들은 약과의 상호작용을 조심해야 합니다. 약을 드신 직후에는 피하시고 식후 1~2시간 뒤에 마시는 게 안전합니다. 그리고 국화차는 향이 좋아 매일 드시고 싶지만 하루 2잔 이상은 넘기지 않으시는 게 좋습니다. 국화의 이완 성분이 혈압을 조금 낮출 수 있기 때문이지요. 특히 혈압약을 드시는 분들은 이 점을 꼭 기억해 주세요. 무엇보다 중요한 건 타이밍입니다. 아침에는 몸이 냉함으로 따뜻한 구기자나 대추차, 점심엔 눈에 열을 식히는 상엽차나 국화차, 저녁엔 피로를 풀어주는 결명자차나 대추차. 이렇게 균형 있게 돌려가며 드시면 몸이 약초의 부담을 느끼지 않고 자연스럽게 흡수합니다. 약초는 꾸준함이 생명입니다. 하루 이틀 마신다고 시력이 맑아지진 않습니다. 하지만 일주일, 한 달, 3달을 꾸준히 지키신 분들은 하나같이 같은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눈이 덜 건조해요. 책이 예전보다 또렷하게 보여요. 밤에 운전할 때 불빛이 덜 퍼져요. 그건 단순한 기분이 아닙니다. 실제로 눈의 혈류가 개선되고 염증 수치가 줄어드는 생리적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꼭 드리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눈은 한 번 잃으면 되돌릴 수 없습니다. 그러니 증상이 생기기 전에 돌보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그 시작이 거창한 수술이나 비싼 약이 아니라 매일 한 잔의 따뜻한 약초차라면 그보다 쉬운 예방이 어디 있겠습니까? 오늘 밤 잠들기 전 따뜻한 물을 끓여보세요. 구기자 몇 알, 국화꽃 2송이, 대추 1조각을 넣고 천천히 우려내며 그 향을 맡아보세요. 그 향이 코끝을 지나 마음까지 따뜻하게 감싸올 때 당신의 눈은 그동안의 피로에서 벗어나 다시 투명한 세상을 준비하고 있을 겁니다. 눈은 마음의 창입니다. 여러분, 눈은 단순히 세상을 보는 기관이 아닙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을 바라보고 아침 햇살을 느끼고 글자를 읽고 추억을 담는 곳이지요. 그런데 그 소중한 눈이 조금씩 흐려지기 시작할 때 우리는 대개 너무 늦게야 그 사실을 깨닫습니다. 그땐 괜찮았는데 조금만 더 일찍 관리했더라면. 이런 말을 후회로 남기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눈은 마음의 창입니다. 그 창이 맑으면 세상도 맑게 보이고 그 창이 흐리면 세상도 흐려집니다. 오늘 말씀드린 약초들은 단순히 시력을 지키는 비법이 아닙니다. 삶의 속도를 잠시 늦추고 몸과 마음을 돌보는 작은 의식입니다. 결명자, 구기자, 상엽, 국화, 대추 이 5가지 자연의 선물이 당신의 눈을 그리고 마음을 맑게 지켜줄 것입니다. 오늘 저녁 따뜻한 물에 구기자 몇 알만 넣어보세요. 그 향긋한 냄새가 코끝을 스칠 때 당신의 눈은 이미 회복을 시작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께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을 꼭 눌러주세요. 그 버튼 한 번이 다음 영상에서 더 깊고 정확한 건강 정보를 준비할 큰 힘이 됩니다. 당신의 눈이 맑아질 때까지 저는 계속 곁에서 함께 하겠습니다. 오늘도 편안한 밤 되시고 당신의 내일이 더 또렷하고 밝게 빛나길 바랍니다.